안녕하십니까. 화학분석 기능사를 강의하는 전하택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제5회 실전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풀고 있는 실전 모의고사는 모의고사가 아니고 실제로 출제됐던 관연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고 있는 이 문제는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문제 1번에 보면 황린과 정린이라는 동소체 관계의 물질이 있어요. 자, 동소체라는 것은 같은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성질이 다른 물질을 동소체라고 합니다. 자, 동소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실험 방법으로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가장 쉽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연소시 생성물을 비교하는 거죠. 따라서 나번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문제 2번에 보시게 되면 다음 원소와 이온 중에서 체외각 전자의 개수가 서로 다른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나트륨 플러스, K 플러스, 그리고 네온이라는 것은 체외각 전자가 어때요? 없어요. 제로예요. 반면에 2번에 F 같은 경우에서는 체외각 전자가 풀에도 있는 것처럼 몇 개가 되느냐면 한 개가 있어요. 그래서 체외각 전자가 다른 것은 라번이죠. 지금 Na 플러스와 K 플러스라는 것은 체외각 전자를 제로를 만들기 위해서 1가짜리 물질이잖아요. 그죠? 플러스 1을 준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 개가 남았는데 상대방에 한 개를 내놓았기 때문에 내가 껍질이 가득 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체외각 전자가 다른 것은 껍질이 가득 차지 않은 라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3번 다음 할로겐 원소 중에서 다른 원소와의 반응성이 가장 강한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할로겐 물질 중에서 반응성이 가장 강한 게 불소입니다. 그리고 염소, 그리고 브롬, 그리고 요드 순서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거는 가장 반응성이 큰 것을 찾으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불소를 잘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불소와 산소 중에서는 불소가 더 강합니다. 그리고 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금속 중에서 환원력이 가장 큰 물질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환원력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환원제라고 하거든요. 자, 보기 중에서 환원제로 사용되는 것은 아연입니다. 아연이 GN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연이 나오면 여러분들 환원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무조건 아연은 환원제입니다. 환원제가 많이 없어요. 자, 그리고 5번 분자량이 100인 어떤 비전해질 물에 녹였더니 5몰의 수용액이 되었다. 이 수용액의 밀도가 1.3g/ml면 모랄 농도는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모랄 농도의 단위를 알아야 되겠죠. 모랄 농도의 단위는 몰 퍼 킬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모랄 농도라는 것은 용매 1kg에 해당하는 용질의 몰수를 표시를 하는데 먼저 밀도가 주어졌죠. 밀도가 1.3g/ml예요. 그럼 g/ml? 그럼 g/L로 고치기 위해서는 항상 용액 1리터에 포함되어 있는 용질로 표시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밀리리터를 리터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10의 3승을 곱하면 되겠죠. 따라서 1.3g/ml는 1.3 곱하기 10의 3승, 다시 말해서 1300g/L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러면 5몰의 용질의 질량을 계산을 하게 되면 5몰이라는 것은 5몰/L죠. 자, 그리고 분자량이 100이라는 소리는 1몰이 100g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따라서 5몰/L 곱하기 1몰은 100g. 그래서 몰 없애면 용질의 질량이 g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킬로그램은 용매의 질량이에요. 그러면 용매의 질량은 자, 처음에 얼마였어요? 1300. 1300에서 500g을 빼주면 용질의 질량이 되는 거죠. 그리고 몰 농도는 지금 얼마로 나와 있어요? 5몰이 나와 있어요. 따라서 모랄 농도의 단위가 몰 퍼 킬로그램이니까 5몰 나누기 용매의 질량 1300-500. 그런 다음에 g을 킬로그램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3승을 보정을 해줬어요. 그죠? 따라서 나오는 값에서 단위가 몰 퍼 킬로그램이라는 모랄 농도의 단위가 나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6.25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5번 같은 경우에서는 몰 농도나 노르말 농도에 비해서 출제 빈도는 떨어지지만 단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문제 6번에 보시게 되면
공유결합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가번에 두 원자가 전자쌍을 공유함으로써 형성되는 결합. 그래서 말 그대로 공유결합입니다. 나머지 공유되지 않고 원자에 남아있는 전자쌍을 비결합 전자쌍 또는 고립 전자쌍이라고 합니다. 결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에 수소 분자나 염소 분자 등의 분자 내 두 원자는 두 개의 결합 전자쌍을 가지는 이중 결합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소나 염소 분자 같은 경우에서는 한 개의 전자쌍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단일 결합을 하게 됩니다. 라면의 분자 내에서 두 원자가 두 개 또는 세 개의 전자쌍을 공유할 수 있는데, 두 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중, 그래서 공유결합이니까 다중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은. 그래서 여기에서는 수소나 염소는 단일 전자쌍을 갖는다. 한 개의 전자쌍을 가지기 때문에 단일 결합을 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많이 헷갈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1차 알코올로 분류되는 것은, 자 여러분들 1차 알코올이라는 것은 뭐죠? OH가 문제 조건에서 CH3를 기준했을 때 CH3가 한 개인 것을 우리가 1차, 그리고 CH3가 두 개면 2차, CH3가 세 개면 3차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지금 CH3가 세 개니까 3차, 그리고 CH3가 두 개니까 2차, 그리고 1차 알코올은 여러분들이 보통 알고 있는 메틸알코올이나 에틸알코올을 1차 알코올이라고 해요. 그래서 1차 알코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C2H5OH가 1차 알코올입니다. 그리고 CH3OH가 1차 알코올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1차 알코올은 CH3가 한 개를 가지고 있는 알코올이 1차 알코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8번에 보면 원자나 이온의 반지름은 전자 껍질의 수, 핵의 전하량, 전자수에 따라서 달라진다. 핵의 전하량 변화에 따른 반지름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 중에서 어떤 원자 또는 이온들을 서로 비교해 보는 것이 가장 좋겠느냐고 그랬어요. 그러면 뭐를 비교해 봐야지 알 수 있죠? 반지름의 변화를 비교를 해보는 거죠. 반지름의 변화. 자, 따라서 문제 조건에서 정답은 가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8번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설명해 보면 동일한 체외각 전자를 가지는 서로 다른 원자나 이온에서 핵의 전하량 변화에 따른 반지름 변화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체외각 전자를 가지는 물질들을 비교를 해보는, 그래서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S는 2-, CA는 2+, CL은 1-, K는 1+, 이런 물질들을 비교를 하는 거죠. 동일한 물질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비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가번이 됩니다. 그리고 좀 이해하기 힘든 문제일 수도 있어요. 8번은. 그럴 때는 어떻게? 답을 외워주셔도 됩니다. 출제 빈도가 뭐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나와도 8번은 동일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9번에 보면 산에 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가번에 물에 용해되어서 H+를 내주는 물질이죠. 나머지 양성자를 받아들이는 분자 또는 이온이다. 양성자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죠. 어떻게? 양성자를 넣어줘야지 산이죠. 그래서 물속에 H+가 녹아 있어야 되니까 산은. 그리고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킨다. 비공유 전자쌍을 받는 물질이다. 따라서 나번이 정답인데, 이 보기에서 오답이 또 나올 수 있는 문구가 뭐가 있어요? 푸른색, 붉은색을 바꿔서 오답으로 만드니까 여러분들 답은도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보기에서 답이 될 수 있는 문구들은 여러분들이 같이 정확하게 공부를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0번에 보면 7.40g의 물을 29.0도씨에서 46.0도씨로 온도를 높이려고 했을 때 필요한 에너지는 약 몇 줄인가? 물의 비율은 4.184줄/g도씨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서 줄이라는 값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물의 질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차를 우리가 이용을 해요. 열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물의 질량이 얼마냐면 7.40g이 물의 질량이에요. 자, 그리고 비열의 값이 얼마냐 하면 4.184줄/g도씨예요. 자, 그리고 온도 차이가 얼마냐면 46도씨에서 29도씨를 빼면 돼요.
그러면 전체적인 단위가 없어지고 줄이 나오죠. 그래서 열, 다시 말해서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에너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물의 질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차. 조금 더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비열의 단위를 보세요. 여기서 필요한 게 뭐예요? 줄 단위 한 개만 필요하죠. 그럼 그람과 도씨가 없어져야 돼요. 그럼 그람은 질량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질량을 곱하세요. 도씨는 온도, 온도가 두 개 있으면 온도차.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를 빼서 곱해주는 거죠. 그러면 쉽게 우리가 굳이 뭐 계산식이 필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산을 해도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문제들은 간단하게 계산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1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2.5몰의 질산의 질량은 얼마인가? 자, 지금 문제 조건에서 몰 농도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질량을 계산하라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값에서 부피가 없어요. 그럼 부피는 얼마를 기준하면 되겠죠? 부피는 1리터를 기준하면 되죠. 따라서 질량과 부피를 알고 있을 때 몰 농도 구하는 공식. 자, 몰 농도는 질량 나누기 부피 곱하기 1몰 나누기 분자량이에요. 따라서 몰 농도는 2.5몰, 질량은 미지수, 부피는 1리터, 1몰에 해당하는 분자량. 자, HNO3의 분자량은 H가 원자량이 1이죠. 질소는 14, O는 16짜리가 3개, 그래서 63g이에요. 그러면 1몰은 곧 분자량이 되니까 63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따라서 질량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서 계산하시면 질량은 157.5g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2번 문제를 볼까요? 자, 다음 중에서 수소결합을 할 수 없는 화합물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럼 수소결합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수소와 결합이 되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수소결합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따라서 수소결합의 가장 대표적인 게 물입니다. H2O 수소결합이죠. 그리고 HF 수소결합입니다. 그리고 CH3OH 메탄올이죠. 수소결합입니다. HF 불화수소산.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수소결합을 하고 수소결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수소결합을 하게 되면 물에 녹습니다. 그래서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을 여러분들이 찾으면 수소결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비극성을 찾으라는 소리겠죠. 따라서 비극성의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메탄입니다. 그래서 메탄은 비극성 물질, 물에 녹지 않습니다. HF는 물에 녹습니다. 따라서 수소결합을 할 수 없는 것은 물에 녹지 않는 물질. 정답은 나번이 정답이다. 그래서 12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워도 되겠지만 물에 녹느냐 녹지 않느냐를 비교하는 게 훨씬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리고 13번 다음 중에서 반데르발스 결합이 가장 강한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반데르발스 힘이 가장 강한 것은 분자 간의 결합이겠죠. 특히 고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자 간의 결합이 가장 강합니다. 정답은 나번. 이런 문제는 답을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1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반응은 물의 변화를 반응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먼저 가역 반응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가역 반응이라는 것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가역 반응이라고 그러죠. 아니죠. 정반응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것을 역반응이라고 그래요. 그럼 지금 화살표가 양쪽으로 다 있죠. 그래서 가역 반응입니다. 다음에 반응의 속도는 온도에 따라서 변한다. 맞습니다. 반응의 속도는 압력의 변화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정반응 속도는 압력이 높고 온도가 낮아야 되겠죠.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응이 평형은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을 때 이루어진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은이 되죠. 그래서 정반응과 역반응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가역반응, 정반응은 일어나는데 역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비가역반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의 반응을 무엇이라고 하느냐고 그랬어요. 자, C2H2 3개짜리가 C6개, H6개라는 벤젠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물질이 제조되는 과정을 중합이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중합 반응이 되니까 답은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16번 삼과 연기가 반응해서 염과 물을 생성하는 반응을 무엇이라고 하느냐고 그랬어요. 그러면
산과 H 플러스와 염기 OH-가 반응을 했어요. 그럼 뭐가 만들어져요? H2O라는 물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H 플러스라는 산이라는 액성과 OH-라는 염기라는 액성이 물이 만들어지면서 없어져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중화라고 하죠. 따라서 카본이 정답. 그리고 1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철을 고온으로 가열한 다음 수증기를 통과시키면 표면에 피막이 생겨서 녹쓰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자철광의 주성분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풀이를 보세요. 자, 풀이에서 두 가지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시험에서는 자철광의 주성분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적철광의 주성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다 대비를 해야 되겠죠? 자, 먼저 자철광의 주성분은 철이 3개고 산소가 4개입니다. 반면에 적철광의 주성분은 철이 2개고 산소가 3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철과 산소의 숫자가 1개씩 빠지면 자철광이 뭐가 되는 거죠? 적철광이 돼요. 그래서 자철광은 철과 산소가 적철광에 비해서 1개씩 많고 적철광은 자철광에 비해서 철과 산소가 1개씩 작다. 그러면 2개 중에 1개만 기억하시면 되죠. 자철광을 기억하면 철 1개 빼, 산소 1개 빼.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적철광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18번. 다음 중에서 식물의 세포벽의 기본 구조의 성분으로 알맞은 것은, 자, 세포벽의 성분은 기본적으로 뭐를 가지고 있어요? 식물에서 세포벽은 셀룰로스로 구성되어 있죠. 따라서 카본이 정답. 다른 내용들은 약품이죠, 약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셀룰로스를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19번. 다음 중에서 가장 강한 산화제는, 자, 여러분들 가장 강한 산화제는 2가지입니다. 과망간산 칼륨 그리고 중크롬산 칼륨 2가지가 있어요. 중크롬산 칼륨은 K2Cr2O7. 주로 여러분들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과망간산 칼륨. 정답은 가번. 자, 여기서 하나를 더 기억을 합시다. 자, 여러분들 과망간산 칼륨 같은 경우에서는 중성용액과 산성용액에서, 중성용액을 제외한 나머지죠, 당량이 있어요. 중성용액은 3당량, 그리고 산성용액은 5당량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래야지 중성용액에서 과망간산 칼륨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여기에서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는 분자량이 158이잖아요. 그죠? 그럼 3으로 나눠주고, 산성용액에서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는 158g 나누기 5로 나눠서 서로 값이 다릅니다. 똑같은 물질인데 중성용액이냐 산성용액에 따라서 당량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2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물질의 성질에 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답은 CuSO4, Cu가 구리, SO4가 황산이온, 따라서 황산구리는 푸른색 결정이다. 다음에 K면오포는 강산화제죠. 환원제가 아니고 산화제입니다. 그리고 강산화제면서 본인은 환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CrO3에서 크롬은 여러분들 무조건 유가 크롬의 산화수는 유가입니다. 그리고 AgNO3, Ag가 은, NO3가 질산이온. 그래서 질산은 용액은 염소와 반응해서 흰색 침전을 생성한다. 따라서 정답은 나번이 정답. 그리고 21번 1ppm은 몇 %인가? 자, 이 문제는 꼭 맞춰야 됩니다. 퍼센트는 100분율, ppm은 100만 분율. 자, 두 개의 값이 얼마 차이가 나느냐는 거죠. 그러면 퍼센트라는 100분율은 10의 마이너스 2성, ppm이란 100만 분율은 10의 마이너스 6성. 두 개의 차이는 10의 4성. 어떤 게 크죠? 퍼센트가 큽니다. 자, 따라서 퍼센트에서는 곱하기 10의 4성을 하면 ppm이 되고, ppm에서는 10의 마이너스 4성을 하게 되면 퍼센트가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세요. 이 값을 기억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가 이제 알고 있으면 굳이 안 해도 되죠. 따라서 ppm을 퍼센트로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 1ppm 곱하기 얼마? 10의 마이너스 4성. 이렇게 하면 퍼센트가 되는 거죠. 따라서 10의 마이너스 4성 퍼센트가 정답.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꼭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2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포도당의 분자식으로 알맞은 것은 포도당을 다른 말로 글루코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유기물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먹고 하는 유기물의 가장 대표적인 게 포도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몸이 안 좋아서 가면 무조건 응급실에서 링겔 주사라는 거 맞죠? 그 링겔 주사가 포도당 주사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포도당 글루코스의 분자식은 C가 6개, H가 12개, O가 6개. 정답은 카본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2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3번. 다음 공유 결합 중에서 이중 결합을 하고 있는 분자는 어떤 물질이냐 나와 있어요. 자, 이중 결합을 하는 것은 풀이에도 있는 것처럼 산소가 이중 결합을 합니다. 나머지 물질들은 단일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나번이 정답. 자, 이중 결합을 하는 것은 우리가 체외각 전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소는 E-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해서 이중결합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24번에 보면 다음 중에서 P형 반도체 제조에 소량 첨가하는 원소로 어느 것인가? 자, 여기서 P형 반도체 소자에 소형으로 첨가하는 물질은 붕소입니다. 붕소는 B죠, B. 붕소를 첨가해서 만듭니다. 자, 팁에 보면 비교를 하라고 나와 있는데,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P형 반도체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원소는 갈륨, 인듐, 붕소 세 가지입니다. 자, 꼭 기억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반도체로서 트랜지스터나 다이오드 등의 원료가 되는 물질은 뭐가 되느냐? 규소. 그래서 원료를 찾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P형 반도체를 만들었을 때 사용되는 원소가 맞는 것은 아니면 원소가 아닌 것은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도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비교를 해서 확실하게 숙지를 해 놓도록 하세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간단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릴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25번 원자의 성질에 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그러면 원자가 양이온이 되면 크기가 작아진다. 나머지 영적 기체는 체외각의 전자 껍질의 전자가 채워져서 반응성이 낮다.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내가 바꿔주고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반응을 거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답은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큰 원자끼리의 결합은 공유 결합성 비율이 크다. 그래서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큰 것들은 공유 결합을 거의 하지 않죠. 그래서 공유 결합성 비율이 작아집니다. 그리고 염화수소 분자에서 염소 쪽으로 공유된 전자들이 더 많이 분포한다.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은. 그리고 2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2몰의 NaCl 용액 0.5L를 만들려면 염화나트륨 몇 g이 더 필요하냐고 그랬어요. 염화나트륨이라는 것은 나트륨이 Na, 염화가 Cl이죠. NaCl을 염화나트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문제 조건 자체 내에서 우리가 염화나트륨 몇 g이 더 필요하냐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여기를 볼까요? 2몰 NaCl 용액 0.5L. 그러면 몰 농도가 나와 있고 부피가 나와 있고 질량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질량을 계산하겠지만은 몰 농도 구하는 식이에요. 따라서 질량과 부피가 나와 있으면서 몰 농도 구하는 식은 질량 나누기 부피 곱하기 1몰 나누기 분자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분자량을 계산하는 게 핵심이에요. NaCl. 자, Na는 23, CL은 35.5. 그러면 58.5g이 1몰. 다시 말해서 분자량이 되는 거죠. 자, 몰 농도는 2몰. 질량 나누기 부피는 0.5L. 1몰에 해당하는 분자량은 58.5g. 따라서 질량에 해당하는 식으로 정리해서 계산기로 계산하면 58.5g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7번 네슬러 씨약의 조제에 사용되는 약품은 어느 것인가 그랬어요. 자, 여기서 핵심은 네슬러 씨약입니다. 따라서 네슬러 씨약에서 조제되는 씨약으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꼭 암기하세요. KI라는 요오드와 칼륨, 그리고 AgI2라는 요오드와 수원, KOH라는 수산화 칼륨입니다. 따라서 문제 조건에서 사용되지 않는 씨약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I2라는 요오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28번 문제를 보시면
하이드로퀴논을 중크롬산 칼륨으로 적정하는 것과 같이 분석물질과 적정액 사이에 산화환원 반응을 해서 시료를 정량하는 분석법으로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는 뭐가 나와 있어요? 산화환원 반응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정답은 산화환원 적정법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문제에서 유사한 문구가 있어서 답으로 되는 거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29번 킬레이터 적정에서 EDTA 표준 용액 사용 시에 완충 용액을 가하는 이유는 완충 용액은 무조건 pH 때문에 우리가 가해 주는 거죠. 따라서 pH를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pH를 유지하기 위해서 완충 용액을 첨가를 합니다. 자, 그리고 3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침전 적정법에서 사용되지 않는 표준 시약은 어느 것인가? 질산은 염화나트륨, 티오시안산, 암모늄, 그리고 과망간산 칼륨. 티오시안산은 사이오시안산 암모늄이라고 하죠. 그리고 과망간산 칼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산화제가 과망간산 칼륨입니다. 자, 그래서 적정에 사용되지 않는 거죠. 침전적정법에 사용하지 않는. 그래서 침전적정하고 산화제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과망간산 칼륨인 KMNO4는 강산화제. 그래서 이 물질이 어떤 물질인지만 알면 우리가 답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31번 다음 두 용액을 혼합했을 때 완충 용액이 되지 않는 것은, 자, 완충 용액은 풀이를 한번 볼까요? 산이나 알칼리를 가해도 pH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완충 용액이라는 것은 약산과 강염기의 조합을 우리가 완충 용액이라고 합니다. 약산과 강염기의 조합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겠죠. 어떤 답이 되나요? 31번에는 답은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NaCl은 액성이 없어요. HCl은 강산이죠. 그래서 답은이 정답. 약산과 강염기, 약산, 강염기, 약산, 강염기, 약산, 강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3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제2종 양이온 분족 시에 염산의 농도가 너무 묽으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염산의 농도가 너무 묽게 되게 되면 침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라번에 제4족 양이온이 황화물로 침전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정답은 라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도 열심히 듣고 수업이 끝나면 복습하시고 복습이 끝나면 반복학습을 하시는데, 일단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인강을 2번에서 3번 정도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을 하세요. 반복을 하면 전체적인 흐름을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판단한 다음에 공부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야지 이해가 빠르거든. 이해를 해야지 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